떡볶이 참 맛있어 보인다. 자, 분위기 자체가 이제 떡볶이집이라기보다는 방앗간 같은 느낌이죠. 네, 뭐 간판에도 방앗간이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큰 건물 1층 상가에 굉장히 좁은 공간인데 들어가셔서 딱 보면은 그 떡 뽑는 기계가 있어요. 네. 떡 뽑는 기계가 있어서 직접 쌀을 불려서 갈고 떡 뽑는 것까지 매일 아침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쌀이 사실 껍질 벗기고 나서부터 계속 산화가 시작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집 주인이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도정한 지 얼마 안 된 쌀로 바로 만든 떡으로 바로 요리해서 낸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다른 것과 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떡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 거죠. 떡이 자존심이 엄청 세더라고요. 떡존심이 엄청나요. 떡존심. 이 갓 잡은 떡볶이는 누구 편인가요? 제 표현인데요. 갓 잡은 떡. 가짜분 그러니까 뭐 회로 따지면 화로회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떡 자체가 그렇죠. 예, 모든 떡볶이 집들이 가짜 이제 걸렸다. 그 방앗간에서 떡을 뽑아서 가지고 오는 그 유통 그 기간이 있고 그러다 살짝 굳기도 하고 맞아, 맞아. 얘네를 또 다시 이제 물렁물렁하게 익혀야 되는데 너무 말랑말랑하고 너무 맛있는 떡을 그냥 볶아내니까 뽑자마자 그냥 넣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말랑말랑한 그 떡은 먹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정말 진짜 갓 잡은 뭐 이런 그 배 위에서 먹는 회처럼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이제 그냥 프랜차이즈 떡볶이에도 가래떡 넣어서 먹는 입장이었는데 그냥 최고였다고. 이게 진짜 떡이다가 네, 이게 진짜 떡이다. 그냥 바로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 집은 그 한마디로 떡의 승리예요. 맞아요. 네.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맛이 있어요. 따로 놀지 않고. 저도 예, 사실 네. 쌀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딱 그거를 반 잘라 먹으면 딱 좋아요. 떡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느낌이 맛있는 있어요. 그 가래떡은 뭐 금방 뽑았을 때 맛있잖아요. 자, 안 그걸 듣겠습니다. 뭘 또 됐어요, 됐어요. 근데 저는 아니 저는 동의해. 됐어요. 왜냐면 예. 맛있었지만 예. 떡이 이겨요. 아 그래요? 떡이 아깝지. 아깝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조금 이긴 거야. 떡이 양념을 조금 이겼어. 친구를 만나야지 맨날 뭐 이렇게 활동만 진짜 활동을 합니까? 저는 사실 여러 가지가 애매해서 이제 포장을 해서 좀 많이 싸가지고 주변 다른 연예인들하고 그 대기실에서 먹었는데 여기 떡볶이집을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아 여기구나 여기나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래? 그래서 딱 먹어보더니 가게 직접 가서 먹으면 이거 훨씬 맛있더라고요. 아, 포장하는 것보다. 근데 포장해갖고 온 그 사이에 자기가 원래 느끼는 그 떡 맛이 아니라고 꼭 가게 직접 가서 갓 잡아 올린 걸 먹어야 돼. 그걸 먹어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다른 집보다는 조금 낫다고 보는 게 그냥 거기서 바로 떡을 볶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떡볶이 세계화한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의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떡인데 그 본질, 떡볶이 본질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무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떡을 직접 뽑는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훌륭하다고 그렇기는 해요. 이
맛있는 떡을 왜 그냥 이렇게 나는 네네네. 그냥 조청만 줬었으면. 알겠어요. 근데 굉장히 눈에 탁 띄는 게 감자 그 샐러드. 샐러드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다들 느끼셨을 텐데 처음에 딱 가면은 진짜 황당한 게 웬 사라다를 주지? 이게 우리 때는 약간 사라다라고 사라다. 하잖아요. 그래서 감자 사라다 아이스크림 스쿱에다가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아니고 이게 뭘까? 저는 이게 왜 여기 있어? 약간 이 생각했는데 그냥 떡볶이 먹고 비벼서도 먹어보고 같이 떡이랑 이렇게 부셔서 으깨서도 먹어보고 전 다 해봤거든요. 다 잘 어울리고 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너무 신선했고 되게 진짜 신선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오. 근데 저는 일단 샐러드를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그리고 떡볶이 국물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어요. 괜찮죠? 예. 이렇게 비벼서 먹으니까 약간 이상한데 저는 국물 맛있고 샐러드 맛있었는데 저는 같이 먹는 게 뭔가 약간 좀 저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부분 무시해요. 이걸 먼저 먹지 않고 이렇게 모험심이 강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떡볶이를 먹다가 반찬같이 이렇게 집어서 먹으면 약간 매우면서 단 그 느낌에 단조로움을 깨는 그런 리듬을 주는 그런 반찬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매운 거를 많이 못 먹는 여자분들을 위해서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 떡볶이만 드셔도 충분하지만 이게 조금 맵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것까지 같이. 야, 전혀 안 맵던데. 그렇게 맵지 않아요. 저도요. 안 매웠어. 안 매워, 안 매워. 근데 그조차도 매워. 그쵸. 맵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양념이 맵지도 않고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밋밋한 편인데 네. 거기 약간 그 새콤달콤한 맛이 있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 사과를 좀 넣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사과를 넣구나. 이 집 사과 얘기하셨는데 양념장의 비법이 사실 양파하고 사과를 넣고 숙성한 양념장을 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탕 10숟가락이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벼운 단맛이 나거든요. 이 집 떡볶이가 그래요. 그 숙성한 양념장을 쓰신 거예요. 그게 그 이 말랑말랑한 떡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양념이 너무 강했으면은 오히려 조금 좀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색은 굉장히 또 영롱하게 빨갛던데 이건 또 어떤 비법이 있나요? 일단 그 색이 영롱한 빨간색을 나오기를 바라셔서 고추 씨를 다 일일이 빼고 아이고. 고추 가루만 이렇게 곱게 낸 걸로 쓰시더라고요. 오. 자, 야채 비빔만두. 이건 혜지 씨한테 물어봐야 돼요. 대구 사람들 또 납작만두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생각했던 비빔만두는 그냥 이렇게 튀겨서 나오는 통통한 만두를 그냥 야채 샐러드에 이렇게 비벼 먹는 걸 상상했었는데 그냥 대구에서 맨날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던 납작 만두였어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추랑 이제 뭐 당면 소가 약간 들어가 있는데 좀 더 깨끗한 느낌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처음 먹어봤어요. 네,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이게 뭘까였어요 처음엔. 처음 먹으니까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 갑자기 드니까 만들다 만 거 같죠? 떡볶이랑 야채가 나왔을 때 이거는 쫄깃하고 너무 쫄깃하고 이건 아삭한 거예요. 그러니까 쫄깃하고 아삭한 게 같이 있으니까 한 끼 음식을 제대로 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었어요. 저는 어떻게 먹냐면 집에 좀 쌓아가지고 이렇게 그 위생장갑 있잖아요. 아, 버무려서. 그래서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떡볶이에 그냥 넣어가지고 떡을 싸 먹었어요. 맞다. 그 맛있어, 괜찮아요. 고소한 게 맛있어요. 안 해봤네.
사실 대학가 앞에 가면은 뭐가 이렇게 무슨 맛집이 뭐 있고 구청이나 시청 앞에 가면 항상 또 먹을 게 또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 여고 앞에 가면은 떡볶이집 실패할 확률이 적다 하는데 여기도 바로 여고 앞이죠, 맞아요. 그렇죠? 여기가 영파여고. 영파여고. 앞입니다. 네. 그래서 여고 앞 떡볶이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친 집이고 한 29년 정도 장사를 하셨고요. 진짜 오래된 만큼 저 갔을 때도 가족 단위로 굉장히 많이 맛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중년들이 많아요. 딱 지금 깜짝 놀랐어요. 떡볶이 집이 이렇게 중년이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근데 무슨 뭐 방송 나간다고 해서 일부러 막 이 사람들이 짜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유 30년 만에 왔는데 똑같네 막 이러는 게 약간 냄새가 나는데요. 아니, 진짜 그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년이 되도록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요. 아이, 헤이즈가 궁금하네요. 헤이즈는 떡볶이 처음에 딱 먹었을 때, 딱 봤을 때 저는 일단 마늘 떡볶이라고 해서 마늘 후레이크 뿌려진 거를 일반적으로 마늘 떡볶이라고 해서 당연히 그 비주얼을 생각했는데 그냥 일반 떡볶이가 나왔어요. 근데 정말 맛있었고 정말 퍼먹기 좋았고 떡도 작아서 그렇죠. 딱 먹자마자 진짜 보이지 않아도 알아 이거 제가 했는데 딱 마늘 떡볶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맛 보는 순간 알게 되죠. 식사 같았어요 그냥 이제 마늘 맛도 나오니까 그 불량 맛이 없는 느낌. 아니 근데 이렇게 마늘을 많이 넣는 떡볶이는 사실 없잖아요. 그- 여기 이유가 있나요? 워낙 음식에 마늘을 많이 넣으셨대요. 그래서 떡볶이를 만드는데 여기도 그냥 내가 마늘 워낙 좋아하니까 많이 넣어서 만들어 보자. 근데 이게 굉장히 신의 한 수였고 맛이 아주 독특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 지금까지 쭉 마늘 떡볶이를 해오고 계시죠. 이 집은 국산 마늘만 고집을 하신다고 해요. 대박. 그렇게 하고,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가격에 국산 마늘에 이렇게 되게 안 나올 텐데 정말 열심히 장사하시는 거죠. 나의 첫사랑? 제가 어. 얘기했는데 네. 저희 누나가 영파여고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누나가 제 중학교 때 맨날 사왔어요. 아. 예전에는 그냥 그 동그란 그 사발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봉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왔거든요. 딱 열면 냄새가 갑자기 마늘 향이 확 나는 거예요. 떡볶이가 저는 그렇게 마늘 많이 넣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먹었는데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먹어보다가 완전 제가 빠져버렸고. 완전 빠져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먹었던 그때랑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아니 근데 어렸을 때 먹었던 맛이랑 정말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의 기억을 소환해주는 떡볶이집이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는 인생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없어졌으니까. 제가 추억하는 집은 다 없어졌어요. 저는 기름 떡볶이가 아직 남아 있고. 그렇죠. 예. 너도 맞았어. 진짜 근데 저는 집에서 가장 성공하기 할 수 있는 가까운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떡볶이 전문점의 느낌이라기보다 약간 가정식 같기도 하면서 잘만 흉내내면 집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맛은 어땠어요? 맛은 그래서 저한테는 좀 무난한 맛이었죠. 오히려? 네. 무난했어요. 독특했는데? 마늘을 저도 워낙에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새콤달콤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맛있게 먹었는데 새콤하다는 그게 그 마늘 향이거든요. 아 그게 마늘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늘을 익히면 약간의 달짝함과 새콤함이 뒤로 붙고 그 마늘 특유의 향 그게 알싸한 그 향이 같이 붙거든요. 이게 매력 있죠. 한국 사람들은 다 이 향들 좋아해요. 저도
떡볶이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조금 단맛만 빼면 계속해서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거 이제 만드신 분이 예전에 중국집을 하셔가지고 소스 보면은 이게 약간 꾸덕꾸덕한 느낌 있잖아요. 전분 느낌. 네, 전분 넣어서. 전분을 좀 넣었죠. 여기 네, 소스에. 전분을 넣고 만드신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약간 그 딱 붙어 있는 그 느낌이 식사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먹어도 다 떡인 거예요. 국물도 떡 같고. 이게 그 식어도 맛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맞아요. 게. 식어도 맛있고 전 특히나 국물을 다 먹어요. 그게 숟가락으로 먹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맛있는 떡볶이는 식어도 맛있어요. 아, 그걸 그렇게 진지한 표정을 말씀하시는 좀 곡 작업할 때 이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아니, 오디션 볼 때도 이런 표정이 안 나요. 예. 식어도 맛있다는 걸 뭐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세요. 예. 자, 어묵인데 어묵을 또 홍신혜 씨가 인정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최근에 먹은 어묵, 그러니까 떡볶이집 어묵 중에는 이 집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여기 그 국물이 좀 예사롭지 않긴 했어요. 굉장히 뒷맛이 깔끔하게 탁 떨어지는데 이게 더 신의 한 수인 게 뭐냐면은 국물 자체가 맛있는 건 좋아요. 근데 떡볶이가 무겁잖아요, 이 집이. 다 전분 풀고 뭐하고. 떡볶이 먹다가 이걸 먹으면 정말 쫙 내려가는 거예요. 깔끔하죠? 네, 그냥 이 두 개의 조화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깔끔해, 깔끔.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왜 면을 말아서 파시지 않을까. 그것도 괜찮다. 이 어묵 국물에 소면 같은 거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소면도 좋고 뭐 우동도 좋고 옛날에 그 역전 우동 이런 맛이 나는 아. 그리고 그 어묵은 도전할 수 없어요. 진짜 그건 정말 맛있었어요. 자, 이 집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튀김이 없는 게 아, 튀김이 없죠. 네, 좀 아쉬웠어요. 떡튀순으로 먹고 싶은데. 떡튀순. 네. 왜냐면 전 그 조합이 좋아서 떡볶이를 먹는 때가 많은데. 김떡순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꼬마김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쉬웠어요. 근데 뭐 장점이자 아쉬운 점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 내부에서 튀김을 튀기기 시작하면은 공기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 공기가 굉장히 깨끗해요. 굉장히 쾌적한데 저는 또 이렇게 그 김말이를 워낙 좋아해서 김말이가 없는 게 김말이. 떡볶이 김말인데. 맛있더라고요. 이 집 문 닫기 전에 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요? 저는 약간 마늘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마늘이랑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새콤한 맛에 또 마늘의 매력이 빠질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마늘 떡볶이의 어떤 정의를 내려준 것 같아요. 정이. 이런 떡볶이를 그러니까 오래도록 유지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정말 약간 떡볶이를 요리처럼 독보적으로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레시피를 가지고 그냥 꼭 한번 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30년 가까이 뭐 30년, 40년 네. 이렇게 하는 집은 이유가 딱 있는 두 거예요. 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진짜 맛집이거나 아니면 건물주가 직접 하거나. 이 집은 진짜 맛이 어떤 이유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석 떡볶이를 더 좋아했던 이유가 저는 그게 큰 것 같아요. 전골. 형식으로 이렇게 지글지글 끓는 거에 모여 앉아서 같이 뭔가를 넣고 먹는 거. 요거의 그 재미가 약간 어른된 느낌도 예, 들어요. DIY 느낌도 있고. 내가 만들어 먹는. 아, 예, 맞아요. 아니 근데 이것도 파는 아닙니다. 솔볶이냐 라볶이냐. 사실 소주냐 맥주냐 만큼 되게 힘든 선택입니다. 근데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골식의 즉석
이쪽엔 쫄면이 맞아요. 약간 늘러붙으면서 뭉근뭉근해지면서 아, 뭘 아시는구나. 요 녀석들이 이제 슬슬 변화를 시도하고. 근데 이제 그 라면 사리 같은 경우는 약간 국물이 있는. 이거 하나의 그냥 면 요리구나 싶을 정도의 어떤 국물이 있을 때는 라면 사리가 낫고. 아이고. 자잘자잘 이렇게 막 쫄아붙을 때는 쫄면이 3번 변해요. 쫄면이. 이놈들이 세 번을 변한다고. 네. 와, 대상 받으실만 하네요, 진짜. 전 라면파예요. 저는 쫄면을 못 견뎌요. 이게 쫄면에 대한 인식이 약간 떡의 전투선상의 연장선으로 보여요. 그래갖고 떡 씹는 거에다가 쫄면까지 씹어야 돼서 너무 힘든데 라면은 약간 중간에 이렇게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을 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라면 넣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네, 왜냐면은 금방 퍼지고 너무 국물을 다 흡수해버려서 전체적으로 국물 맛도 없어지고 면은 금방 불어서 이렇게 빨리 먹어야죠. 전 쫄면을 굉장히 좋아. 쫄면은 항상 꼭 넣는데 왜냐면은 이 떡볶이 안에 또 다른 식감이 있어요. 쫄면은 쫄면대로 아까 말씀하신 3번 변한다는 게 정말 그래요. 맨 처음엔 되게 탱글탱글하다가 중간에 되게 걸쭉해지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프라이팬에 딱 눌러붙었을 때 이렇게 포크로 이렇게 긁어먹는 맛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끄덩미끄덩한 이런 느낌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입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느낌이 되게 좋죠. 하긴 저는 그냥 쫄면 먹는 것보다 떡볶이 먹을 때 쫄면 들어가 있는 게 더 맛있는 것 같긴 딴 해요. 녀석이 돼요. 맞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떡볶이가 사실 전 딱 2가지 맛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맛있거나 맛없거나 중간 맛은 없어요. 없어요. 이건 정말 실력이 있어야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네, 동의합니다. 떡볶이 어렵단 말이에요. 실력까지라 떡볶이만으로 맛있게 하기엔 떡볶이 좋아하는 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만족시키기에는 떡볶이만으로 승부하는 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라면이나 쫄볶이를 만들면 훨씬 쉬워지죠. 이 면은 양념을 쉽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맛과 짠맛이나 이 매운맛을 적절하게 밸런스 맞춰서 면을 넣으면 얼추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쫄볶이, 라볶이 선택은 못 하겠고 네. 쫄볶이, 라볶이가 순수한 떡볶이를 만들 수 없는 자신 없음에 대한 일종의 반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완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격, 보완제가 떡볶이에 좀 더 넓은 이 대중적으로 좀 더 퍼져나갈 수 있는 지평을 넓혔어요. 예, 넓혀가는 힘을 도와주는 약간 어떤 제일 앞에서는 병사들 같은 느낌이 아닌가. 선봉대. 네, 그래서 둘 다에게 선택하지 못하겠고 졸. 둘 다 쫄볶이 라볶이 고맙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삶은 계란은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한 판에 근데 저는 떡볶이 안에 있는 삶은 달걀은 별로. 그러니까 별로인 저도 동의해요. 네, 약간 불청객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계란 자체가 절대로 양념이 배어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럼요. 계란은 그냥 계란 맛 그 자체로 그냥 따로 존재하거든요. 놀아요. 이거를 조화롭게 만든다고 깨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떡볶이 모든 것을 망쳐버려요. 비주얼이. 국물은 혼탁해지고 보기에도 안 좋고 맛도 굉장히 걸쭉해지면서 모든 것을 다 해치고 먹는 흐름을 깨지 않고. 근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제가 먹는 방법이요. 좋아하세요, 삶은 달걀? 아니 저는 이렇게 계란으로 잠깐 쉬어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하하. 약간 휴식처 같은 그런 공간인데 계란은 먼저 떡볶이를 먹다가 삶은 계란이 들어가잖아. 얘를 으깨지 말고 반으로 딱 잘라요. 그 안에 노른자는 싹 파내서 그대로 놔둬 으깨지 말고. 그리고 이제 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랑 이제 오뎅 하나랑 딱 그 식감이 기가 막혀요. 그 흰자와 어묵을 같이. 얘가 감싸. 딱 얘가 이렇게 촉 감싸면은 그걸 딱 드신 다음에 흰자 홈에다가 이렇게 떡볶이 국물 좀 따르는 건 어때요? 안주와 합이. 난 따로 놀아서 소스가. 노른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막 으깨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몇 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그 국물을 묻힌 다음에 떡에다가 딱 입히는 거지.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딱 먹으면 좀 별로 알죠. 좋아요. 방이 별로 안 좋은데. 공감대는 없는. 저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아, 하겠습니다. 근데 죄송 크게 동의가 되시나요? 저는 밖에서 떡볶이를 먹을 때는 삶은 달걀을 거의 안 먹거든요. 근데 집에서 해 먹으면 꼭 먹어요. 달걀을 삶아서 반숙을 해요. 찰랑찰랑. 반숙을 딱 해갖고 그거를 이렇게 탁탁탁탁 두드린 다음에 찬물에 잠깐 딱 넣어놨다가 깨면 한 방에 싹 까지거든요. 그 상태로 떡볶이 끓고 있는 데다가 마지막에 그거를 겉표면에 글레이즈를 하는 거예요.
그 겉이 약간 따뜻해지게. 그리고 딱 덜어놓고 가운데다 딱 놓고 깨요. 그럼 노른자가 떡볶이 위에 샥 이렇게 오거든요. 예. 이렇게 해갖고 요거를 떡볶이 국물이랑 떡이랑 같이 해갖고 이렇게 소스처럼 찍어 먹는 거예요. 그거 오케이. 너무 설득됐어요. 이거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 우리가 싫어하는 거는 이제 완숙 일단 삶은 달걀 빳빳한 못 써. 완숙 못 써. 못 써. 못 써. 아니 근데 질도 많이 떨어져요. 지금 완숙 못 써 하니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난 자기 소식껏 난 좋아하면 좋아한다. 왜 말을 못해요? 선생님.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잘 안 먹기로 했어요. 아니, 저도 이 비주얼이 지저분해서 저 되게 비주얼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계란을 부시는 순간 비주얼이 깨져요. 깨져. 이 떡볶이의 긴장감이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급조한 느낌인데요. 오늘 습관이 많이 바뀌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이제 프랜차이즈 떡볶이가 딱 맞아. 나타나면서 충격적이었어. 붐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때가 2002년도인데 첫 그 프랜차이즈화된 떡볶이집이 이제 아땡 떡볶이라 그래가지고 야, 뭐 이런 게 다 해서 떡볶이가 프랜차이즈가 된다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기억도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TV 광고도 대대적으로 그때 했어요. 그래서 야, 세상이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생기고 나서 한동안 이제 뭐 굉장히 그 세력을 넓혀가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프랜차이즈가 많아지게 된 게 2008년도에 국땡 떡볶이하고 조땡 떡볶이가 이제 딱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순식간에 뭐 2배, 3배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 해에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24개가 개업을 했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그 이제 뭐 떡이 짧은 데도 있고 긴 데도 있고 가는 데도 있고 매운 데도 있고 덜 매운 데도 있고 여러 뭐 국물이 많은 데도 있고. 다들 뭐 선호하시는 데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국땡 떡볶이를 제일 좋아했는데 거기는 밀가루 떡에 국물 떡볶이였거든요. 맞아요. 이게 포장을 해서 집에 가지고 가도 국물이 그대로. 그렇죠. 그쵸. 그 떡이 가지고 있는 그 양념도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그렇죠. 이게 바로 국땡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비결이었어. 뭐 저기 다른 프랜차이즈 어떤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세요? 저는 전국구 프랜차이즈 말고요. 그 부띡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부띡. 그러니까 몇 군데만 있는 부띡 떡볶이. 그러니까 섬 떡볶이랑 그다음에 현땡 떡볶이. 정말 매워요. 진짜 그냥 막 부글부글 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되게 힘들고 아주 자극적이고 막 이 뭔가 나쁜 짓 하는 그런 느낌. 좋다. 저 그런 떡볶이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 그 선땡 떡볶이가 포장마차였거든요. 그 선능역에 5시면은 그 포장 그 트럭이 와요. 그럼 사람들이 겔포스랑 쿨피스를 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위장약을 진짜로. 그래서 저도 친구들이랑 저희 작가나 뭐 이런 분들이랑 거기 먹으러 갈 때 겔포스 약국에서 한 상자 사갖고 서로 먹고 그다음에 그 떡볶이를 먹어요. 우리 거의 자매품이네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뭔지 알겠어. 이 집은 학생들 때문에 뭐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집은 그냥 노원구에서 정말 유명한 떡볶이집이에요. 이 집이 일단은 좋은 게 학교가 주위에 되게 많아요. 앞에 초등학교, 옆에 중학교, 고등학교, 뒤에 대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각계각층의 학생들이 다 올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 오래 버텼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인정하고 먹는 그런 동네 맛집의 1순위더라고요. 어땠어요 분위기? 정말 사람 많긴 많더라고요. 처음 가본 거죠? 네, 처음 가봤어요. 근데 꽤 사람들은 많이 있었고 밖에서 좀 대기를 하다 들어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서서 기다리셔야 돼요라고 저희를 이렇게 통지를 해주시는데 노하우와 매뉴얼이 매우 정확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정말
대기인들이 늘 많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 꼬마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네. 눈을 맞춰요. 그렇게.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서 그래 뭐 먹을래? 미리 이제 주문받게 하고 여기 기다리면 얼마 기다려야 돼? 이러면서. 저희도 주문서 이렇게 체크하는데 아주머니 오시더니 일단은 편하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제가 양 조절을 알아서 해드릴게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떡볶이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처음 봤어요. 맞아요. 약간 감동받았어요.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집 대표 메뉴 그 떡볶이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은 저희는 사람이 좀 많이 갔어요. 6명 정도 갔어요. 제가 메뉴를 이렇게 고르는데, 아이고 이러면 너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저희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떡볶이가 딱 나온 거 보니까 양이 많아. 양이 이게, 많죠. 그럴만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양이 많은데 맛은 어떨까 하고 딱 먹는 순간 여기를 여태까지 모르고 계속 살아왔다니 상당히 매력적이고 아주 기분 좋은 매운맛이 딱 저를 매료시키더라고요. 개운해요, 그죠? 예. 그냥 맑게 그런 느낌. 저는 밖에서 기다리면서 유리창 너머로 떡볶이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근데 보는 순간 알겠는 거예요, 이 떡볶이는. 내가 너무 잘 아는 떡볶이야. 비주얼부터 난 이미 저 맛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 떡볶이 고수니까. 네, 그래서 시켰죠. 그래서 첫 떡볶이를 국물로 이렇게 떠서 딱 입에 넣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딱 들어왔을 때 와 맛있다가 첫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놀라운 게 없어. 너무 익숙해. 맞아. 그래서 내가 보통 이런 떡볶이를 먹으면 이런 맛이 나고 이런 만족도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단 한 발짝도 옆으로 가지 않고 계속 전공법으로 계속 거기를 가요. 와 진짜 근데 많이 잘한다.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것도 자극적이지 않고 어떤 맛도 한 발도 앞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조화로 한 발 가면서 바로 네가 원하는 떡볶이 이거야. 그래서 오늘부터 1일이라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뭔가 먹다가 한 발 한 발 정직하게 다가오는 떡볶이에 끝내 심쿵? 매력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우리 뭔 얘기하라고. 천만 영화라고 네, 표현. 저는 이렇게 천만 영화라는 거를 보면은 항상 뭐 좋은 연기, 탄탄한 스토리, 촬영도 좋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또 감동도 주고. 근데 이 집 떡볶이가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웰 밸런스. 그러니까 알맞게 맵고 그다음에 알맞게 달고 그다음에 국물도 과하지 않고 그다음에 떡의 그 텍스처, 그 젖은 느낌 그것도 과하게 퍼지지 않고 얘 너무 잘해갖고 할 얘기가 없어. 잘하고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지금 저를 쳐다보세요. 왜 편하게 말씀하세요? 선생님한테 얘기 선생님 쳐다보면 안 돼. 빨려 들어가는 거야. 떡볶이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정말 맛있는 떡볶이였어요. 이경규 감독님은 아주 칼칼한 매운맛이다. 네, 매운 게 일단은 기분 나쁘게 맵지 않고 되게 칼칼하고 깔끔하고 그다음에 떡이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맞아요. 신선한 떡이었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떡을 한번 끓여서 이렇게 양념에 다시 한번 끓이는 집들을 저는 좀 더 좋아하거든요. 그 집이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떡이 좀 찰지면서도 미끌미끌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 더 맛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떡이 진짜 맛있긴 맛있다. 떡 맛있다니까? 떡이 진짜 적당히 이렇게 익기가 진짜 어려운데 되게 밀떡이 적당히 익어서 식감이 살아있고 국물이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너무 내 스타일. 많이 맵지 않고 이 안에 막 들어가서 헤엄치고 싶었어요. 우리 또 밀떡파 아닙니까? 네네. 이 밀가루 떡의 식감이 쫀득도 아니고 쫄깃도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이현우 씨가 즐겨 표현하시는 그 저항감? 아름다운 저항감. 아름다운 저항감. 이현우 씨 말투대로 해줘죠. 아름다운 저항감이 좀. 아름다운 저항감. 주행감이. 근데 저는 진짜 이 집 떡볶이는 완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 무는 순간 떡의 저항감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한다고요. 이 치아에서 느껴지는 저항감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벼워. 맞아요. 되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뭐 눅진하고 뭐 무겁고 찐득하지도 않고. 그 바디감 있고 이게 아니라
보는 거와 달리 굉장히 가볍고 단맛도 아주 적절하게 완벽했고 매운맛도 완벽해요. 매운맛이 아주 부끄럽게 살짝 툭 치고 가요. 지금 딱 끝나. 그래서 이게 오래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살짝 치고 가서 그 뭐든 굉장히 조화로워서 야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 집을 몰랐지? 아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황 쌤은 이 집 떡볶이 어떠셨어요? 그냥 깔끔한 느낌의 매운탕? 여기다가 그냥 밥 말아 먹어도 되겠다? 이 정도의 맛이었어요. 단맛이 강하지 않고 매운맛이 이렇게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멈춰 있다는 거. 이게 저는 요즘 먹은 떡볶이 중에서 가장 먹을만한 떡볶이다. 먹을만한.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니 저 정도면 극찬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 집의 매운맛에 대해서 이제 칭찬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제 맛을 내는 건지. 이 집이 고추장을 전혀 안 쓰신대요. 그래요. 고추장 맛이 아니더라고요. 고춧가루. 네. 그리고 국물 맛이 좀 되게 뭔가 고기 플러스 생선 맛 같은 게 났잖아요. 깔끔한 네, 근데 감칠맛이야. 멸치하고 가짜오부시를 쓰시는 것까지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알려주시고. 그리고 고춧가루를 매운 청양고춧가루랑 일반 고춧가루랑 섞어서 배합을 하셔갖고 만드시고 근데 이 집 떡 질감 가지고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떡 질감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갖고 떡을 한번 강한 불로 이렇게 그 양념 물에다 넣고서는 빡 불려요. 한번 끓여서 이만하게 만들었다가 그걸 불을 줄여가지고 뭉근하게 줄여서 다시 요만하게 만들어요. 그랬다가 그걸 앞쪽으로 올려서 다시 또 이만하게 만들었다가 손님상에 나갈 때는 다시 요만하게 만들어서 양념 붙여갖고 나가는 그런 형식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불 조절을 하루 종일 하면서 이 떡 텍스처를 그냥 불로 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떡 안에 심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 약간 그 식감이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저는. 떡볶이계의 알덴테. 네, 알덴테. 그 알덴테죠. 저는 밀떡을 늘 좋아하지만 밀떡은 늘 약간 이렇게 부드럽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속에 살짝 한 줄을 사푸심 하나를 콕 꼽아놓은 것처럼 살짝 하나가 자, 이 집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개성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개성이 아까 없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보는 순간에 다 아는 떡볶이에요. 그리고 그 특이한 점은 없다. 그리고 개성이 없다. 뭐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자, 문 닫기 전에 가야 될 이유? 저는 그 뭐 개성이 없고 그런 표현들이 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 집이 제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떡볶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경험해봤고 너무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떡볶이가 뭔지 너무 잘 암에도 불구하고 그런 떡볶이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히 내가 생각하는 떡볶이를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선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보니까 옆 테이블에 항상 그 쪼매 김밥. 쪼매 김밥. 그 김밥들을 많이들 먹어요. 아, 맛있어. 저도 먹었지만 우리가 아는 꼬마 김밥보다는 조금 크고 일반 김밥보다는 현저히 작고. 맞아요. 꼬마가 아니에요. 청소년 정도 돼요. 저는 사실 떡볶이집에서 파는 꼬마 김밥을 원래 좋아하지 않는데 늘 떡볶이에 같이 시키는 꼬마 김밥은 차갑고 속도 굉장히 부실하고 늘 그랬거든요. 맞네. 깜짝 놀랐어요. 꼬마 김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구나. 사실 별거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냥 김에 밥이 있고 단무지와 우엉 그리고 계란. 근데 저는 그 우엉이 굉장히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고 저는 여태까지 먹었던 그 어떤 꼬마 김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지은 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떡볶이와 김밥을 같이 먹었을 때 조화롭고 맛있을 수 있다는 걸 정말로 저는 여기서 처음 느꼈어요. 처음 배웠어요. 아마 또 방송에 나가면 원래 줄 많이 서는 데인데 되게 줄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걸 좀 감안하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장하는 줄이 또 따로 있고 안에서 먹는 줄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